네, 오늘 월요일 3부에는요. 여러분 또 반가운 그런 초대 손님 와 계십니다. 건강한 이야기 늘 들려주시는 저희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창한 날씨입니다. 정말 화창하네요, 날씨가. 네, 날씨처럼 저희 마음도 화창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원장님 얼굴이 이렇게 오늘따라 더 무스를 바르신 건가요?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 너무 빵 터지셔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무스는 아니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스 바랐던 생각이 나네요. 원장님 얼굴 뵈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셔서. 네. 긴장을 하셨다길래.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송은요 항상 라이브는 긴장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또 건강한 이야기 들려주실 생각이세요? 생각은 아니고요.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달라스 또 이 텍사스 주변의 많은 청취자분들 또 우리 주변에서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좌라는 거, 발목 염좌, 뼈다. 많죠. 그렇죠. 네. 운동하다 삐고, 삐끗삐끗해. 걸어가시다가 삐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구두 신다가 접질려서 특히 삐고. 여성들. 네. 네. 그랬을 때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방치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얼음찜질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좀 알려드리면서 수정을 네.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단한 재활 운동까지 곁들인다면 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맞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그냥 삔 다리 뭐 바쁘기도 한데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 발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발목 관절이 네. 얘네들 구조상에서 우리가 경골이라고 하는 티비아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네, 보이는 모형을 라디오랑 오셨어요? 같이 볼게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앞에 부분에 동그란 부분과 이 부위는 다리에 쉽게 얘기해서 무릎 밑에 있는 뼈와 발목에 있는 연결상이죠. 네. 그래서 발목 앞부분인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밑에 부분에 이 자체가 탈러스라고 하는 거골인데 네. 이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제자리에서 틀어지게 되게 되면 발목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작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목 앞부분 살짝 그 앞에 쑥 들어간 부위가 만약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목을 좌우로 틀게 만드는 동작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뒤꿈치뼈라는 것과 네. 캘커니어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탈러스라고 하는 방금 전 거골이라는 요 자체가 앞부분. 연결되어 있는 관절면인데 이 관절면이 제자리에서 이탈이 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좌우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사진 측면 도로라든지 네. 신발 아니면 지면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 몸은 넘어지거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염좌, 근육 손상, 그다음에 탈골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함과 더불어서 재활과 네. 운동법에 대해서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람들이 걸을 때 쉽게 해서 걷는 것도 발에 착지 않는 지면기가 있고 스윙하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지면기 스윙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착지하는 단계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내 체중의 분산과 체중의 무게에 대한 것을 흡수하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보행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발에 땅에 닿는 순간에 쉽게 해서 발바닥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죠. 네. 전체적인 봤을 때 네. 기초죠. 그다음에 발목이라는 요 위치에 있는 관절들은 움직여야 되는 쉽게 해서 모바일이 돼야 되는 조인트예요. 네.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무릎이라는 것은 다시 움직이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조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말고 무릎 자체가 앞뒤로 사방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힙 조인트라는 곳은 다시 사방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부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엉치뼈, 엉덩이, 골반 거디라고 하는 그 부위는 다시 안정성을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척추를 27개가 되는 척추를 머리까지 받쳐 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불안정해지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구두라든지 아니면 합성 소재 양말 같은 것을 신고 우리가 걸음걸이를 했을 때 굉장히 긴장도가 많이 되면서 그래요. 피곤하죠. 네. 왜냐면 마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보상하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절들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서로 불안정성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몸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상호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목 자체가 쉽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목 자체는 다시 불안정성을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쉽게 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불안정한 높낮이가 있는 사면의 쉽게 해서 경사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체중을 분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발목이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그때 나오는 것이 가장 쉽게 나온 것이 이제 염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염좌가 됐을 때 지면이 발에 닿았을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뻣뻣함과 네. 뻣뻣해지고. 스티프하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그 스티프한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또 약해지죠. 네. 그 다음에 그 부위에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이 꼭 탈골될 것만 같은 느낌을 호소하곤 합니다. 예전에 경험담인데요. 이 힐 많이 신고 걷다 보면은 이렇게 삐게 된 다음에 꼭 삔 자리가 또 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목을 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치료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 거의 95% 이상은 만성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네요. 네. 뼈던 곳이 또 삐고 네. 뼈던 것이 또 삔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반대 부분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또 전이가 돼서 반대편까지 같이 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이런 상태가 되면 점프라든지 걷는 거 아니면 달리기 하물며 그냥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것 자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 이게 어디까지 무릎과 골반, 허리, 목까지 서로 인터릴레이 상호적으로 보완작용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통증을 장차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원장님 이렇게 발목을 뼈단 말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삔 다음에 아이고 아파 하다가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증상이 사라졌다고 나은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처음으로 불편하고 이런 탈골이라든지 염좌나 근육 손상이 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죠. 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예를 들어서 90도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됐을 경우는 뭐 40도, 30도, 20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움직임 상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제한된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또 매니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움직임 자체에서 과도하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능력은 요거밖에 안 움직이는 10도밖에 안 움직이는 건데 바로 뭐 20도라든지 30도라든지 50도 이상의 움직임을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 부위에는 붓게 되죠. 네. 조직이 상처가 났으니까 다시 힐링하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내 몸의 자생 치유 능력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는 압통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부위에는 기능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스라든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쉬는 거 이게 결국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뺐을 때 얼음 찜질하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급성인 것에는 네. 효과가 있어요. 아, 왜 그러면 얼음 찜질을 통해서 국소적인 마취 증상을 갖고 오면서 그 해당 부위, 부상 부위에 대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느낌을 감소시키죠. 네. 그렇지만 이게 장시간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혈액 순환에 대해서
또 림프 드레인지라고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자주 쉽게 해서 초래하게 됩니다. 네, 얼음찜질도 오래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급성으로 다쳤던 거에 대해서 국부 마취하는 거는 음. 그건 괜찮아요. 네. 대신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이뮨세포라고 해서 매크로페지라고 해서 대식 세포라는 게 있죠. 네. 내가 상처가 나게 되면은 얘네들을 잡아먹든지 쫓아내든지 내 몸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빨리 교통체증 정리하는 것처럼 네.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순환. 그렇게 돼서 healthy blood flow가 자꾸 원하는 지역으로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영양분이 오므로 인해서 빨리 재활 재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쉽게 얘기해서 막혀버리고 스태그네이션 정체돼 있으니까 네. 올 것이 못 오는 거죠. 네.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ealthy blood flow예요. 음. healthy blood 네. flow가 되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공급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부위에 대해서 확보될 게 쉽게 해서 보통 스프레인이나 이런 것들 염자가 있으면 발은 살짝 자기 자리에서 관절면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에 뭐 종종 발목 다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한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발목이 다쳤는데 한 2주 정도 됐대요. 네. 근데 평상시 같으면 나았는데 낫진 않고 자꾸 더 붓는 거예요. 네. 자꾸 아파지시니까. 예, 그래서 안 찾아오셨네요.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일상생활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 이거 나을 거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했던 찜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휴식이라는 건지 이런 그냥 가장 미미한 그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자연 치료법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 몸 자체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웨이트 베어링의 체중이 싫게 되면 무조건 거기선 다시 조직이 상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 어디까지? 제자리로 얘가 복원될 때까지.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 도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긋났던 것을 제자리에다가 옮겨놓는 이런 네. 치료법이 일단 첫 번째로 선호되고요. 다른 네. 뭐 뼈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염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네. 나중에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끗했을 때 네. 잠시 제자리에 앉아서 이 발목을 이렇게 살살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거 괜찮죠. 대신에 네.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네. 중립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동 범위, 쉽게 해서 발목은 크게 4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쉽게 해서 돌시 플렉션이라고 해서 발목을 위로 제끼는 게 있고요. 네.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해서 발목을 밑으로 제끼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버전이라고 해서 발목의 엄지발가락이 내측면, 무릎의 안쪽 면으로 끌고 오는 동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끼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이버전 이 4가지 동작이 기본인데 네. 상하 좌우군요. 그렇죠. 네. 측면 외측으로 네.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동작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올려서 가동 범위 늘리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정상적인 것은 요와 같이 움직이겠지만 몸이 만약에 발목이 틀어져 있어요. 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동작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움직임을 했을 때는 계속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니라 네. 정상적인 중립 범위 내로 발을 끌고 끌어와 오는 있는. 그렇죠. 네. 그게 벌써 움직임의 시작인 거죠. 네. 대신에 아프다, 힘들다, 불쾌감이 있다. 그 동작은 레드 플래그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하지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럴 땐 빨리 전문가에게. 전문가에 대해 오와서 네.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일상 집안 생활에서도 하시더라도 그거를 넘치지 않고 조심하시고. 가동 범위 안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냥 오래 쉬기만 한다고 뭐 괜찮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좀 미온적인 너무 대철한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토크창에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원장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나머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네. 네. 1050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네, 오늘 저희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발 삐었을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 통증에 따라서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아까 그 환자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됐나요? 그 후로요? 그래서 네. 그분 네.
와이프의 등 떠밀려서 병원에 오셨죠. 결국요. 예, 오셔가지고 봤더니 발목 자체가 좀 많이 부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검사, 엑스레이 찍고선 뭐 보니까 어, 제자리에서 탈골이 돼 있었죠. 근데 네.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뼈에 무리가 가고 통증도 예, 심해지시고 예, 예, 예. 일상생활도 네, 힘들어지시고요. 그래서 치료 받고선 아주 좋아졌어요. 네. 예. 여러 가지 그 이제 치료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차근차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그런 혈액 순환이 회복이 되고 네. 공급이 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막혀져 있는 그 틈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 부종, 음. 부어 있는 것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 운동, 재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있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을 하시다가 대부분 또 많이 다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필요한 운동.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짝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동 범위라는 것과 중립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을 보시면 발바닥, 엄지발가락부터 예를 들어서 새끼 발가락까지 이 폭 자체가 이 종골과 경골이라고 하는 티비아와 피뷸라라고 하는 우리 종아리뼈 있죠. 네. 이 표면적하고 스퀘어가 되게끔 만드셔서 얘네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가상을 하는 거죠. 예, 예. 움직인다는 가상.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발이 틀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발목에 염좌가 있으면 벗어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발가락 끝이 바깥으로 대부분 네. 벗어나게 돼 있어요. 네. 아니면 안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비큘라라고 하는 이 밑에 안쪽 부분의 뼈들이 미디알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최대한 중립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네. 그 상태에서 발을 올렸다 내리는 건데 발목이든 팔목이든 각 관절마다 상처가 있어서 내가 불안정할 때는요. 네. 운동법에 세 가지 운동법을 크게 나눠요. 첫 번째는 아이소메트릭이라 해서 등장성, 운동성, 등장이라 그래가지고 거리를 변화 없이 하는 거죠. 네. 그건 저항 운동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발목이나 팔목이 있을 때, 팔꿈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이셉, 이두박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네. 사람들은 아령들, 운동이라고 아령들 생각하잖아요. 때 포즈요. 예. 근데 만약에 관절 주변이 불안정해서 아프게 되면은 네. 이거는 내가 제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했을 경우에 굉장히 불안정할 초월해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없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아이소메트릭에서 저항 운동. 팔을 또 발이라고 할게요. 일단 팔을 볼게요. 여기다 저항을 주면서 똑같이 하나는 들려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팔이나 다리는 이거를 못 올리게끔 막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머슬들은 파이버가 동일하게 네.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똑같이 왼발로 오른발이 다쳤다 싶을 때 왼발로 발등을 덮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목을 꺾는 거죠. 네. 꺾으려고 하는 동작을 반대쪽에 있는 발로 못 꺾게, 못 접질리게, 못 올리게 막아주는 거죠. 아. 네. 이거를 가지고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천천히 지그시 그 강도를 내리셔서 스탑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을 반복을 하시고 다 똑같이 반대로 발목을, 발바닥을, 발가락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때 반대편 발등으로 요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발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되 다른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또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 발로. 네. 예. 예. 그리고 또 위로 올릴 때는 또 반대편에서 또 맞습니다. 내려주고 이렇게 자, 운동을 그다음에 하고. 발이 안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반대편에 있는 발 갖다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요. 앞끝보다는 이 족궁이 있는 아치가 있는 면을 네. 이렇게 슬그머니
접착을 하신 다음에 발을 안으로 놓으려고 할 때 발이 안으로 틀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자기 자리에 있게끔 만드는 거죠. 처음에 다쳤을 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깥쪽은 발을 바깥쪽에다 포개고 나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때 못 움직이게끔 하시고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하면 발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올렸다 내렸다를 자기 무게를 프리웨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때 점점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을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얘네들을 움직일 때 얼마나 틀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가동 범위를 늘어주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발이 자꾸 이렇게 틀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 범위가 벗어나기 전까지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걸으셔야 되잖아요. 네, 걸으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막 발 쩔룩거리면서 네. 발 쉽게 얘기해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움직임 있을 때 똑같은 이 팔목과 동일하게 어깨와 동일하게 내 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발의 보폭을 줄이셔야 돼요. 네. 발의 걸음걸이의 보폭을 줄이시고 대신에 머리랑 어깨랑 힙이랑 발목이 나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물론 답답하고 저기 하시더라도 그거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한 상태로 내가 발을 디뎠을 때 디디지를 못하겠어. 네. 그러면은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클러치를 쓰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클러치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걸음걸이 움직임이 있을 때 최대한 지금 상처났던 부위에 더 많은 그런 염증 반응이라든지 2차, 3차의 그런 부상을 그렇죠. 막기 위해서 보조 재발을 장치가 막 필요하군요. 그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클러치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해. 네. 그래서 이거를 디디지를 못하겠어. 어깨도 아파. 클러치가 목발. 목발이라고 하죠. 네, 네. 만약에 어깨나 이런 데도 불편해. 네. 그래서 손목이 불편해서 클러치를 목발을 못 쓰겠어요. 그럼 휠체어를 써야겠죠. 아, 이런 네. 식으로 네.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내가 말라는 무리하지 말씀이죠. 말라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릎 다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골반 다치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회복 속도는 빨라지는데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걸음걸이 기본적으로 걸음걸이를 보폭을 줄이고 발이 틀어지지 않게 네. 걸음걸 때 발목이 틀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걸 중시하시고 더불어서 발을 웨이브 지듯이 벽이나 의자나 이런 데를 잡으시고 전체 발바닥이 닿게끔 하는 거죠. 이런 웨이브를 하시면서 그 동작을 하실 때도 관건은 발끝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틀어지지 않게끔을 유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어떤 네. 동작을 하시던지 간에 이게 등장성이든 아니면 등척성이든 아니면 내가 똑같은 무게를 갖고 하시던지 간에 발목이든 발가락이든 틀어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치료가 된 다음에 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후속 조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에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걸음걸이 할 때는 정말. 발목 염자 무조건 신발입니다. 네. 지면하고 내가 가장 안정성 있는 거. 많은 분들이 발목 다치는 만성 분들이 뭐냐면 스니커즈라든지 끈이 없는 신발. 아. 족궁이 쉽게 해서 발의 볼이 넓은 신발. 네. 쉽게 보면서 여자분들 특히나 그런 분 많아요. 네. 뒤꿈치뼈가 좁은데 네. 발의 뒤꿈치에 있는 해당하는 부분은 헐렁헐렁하신 분들. 신발이 그러니까 제대로 예, 그리고 맞지 않는. 신발 중에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C로 들어가는 푹신푹신한 그런 신발이 있어요. C로 시작하는 거. 네. CR로 이렇게 시작하는 네. 신발인데 그 신발 신고 편하다고는 하시는데 그거 오래 신었다가 어린 아이들이든 성인들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만성적인 염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발. 조심하셔야 돼요. 편하다고게 다가 아니라 네. 발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따라서 내 체중에 싫고 체중이 얼마나 부하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발목의 발의 두께가 틀려지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 두께에 맞게끔 발목 주변에 신발 주변에 끈을 스트링을 자기 발에 맞게끔 펌 앤 타이트하게 아.
조절을 해야 되는군요.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분들 네. 미끄럽잖아요. 발바닥이, 네. 발 지면이. 네. 이런 분들 스니커즈나 슬리퍼 이런 거 신고 막 일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슬리퍼 특히 위험하겠네요. 예, 신발 끈이 있는 신발을 절대적으로 선호하셔야 되고요. 네. 일하실 때 반드시 스트링을 단단히 조여서 신는 거. 그리고 걸으실 때 네. 대부분 많은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발목 자체의 안쪽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있는 거죠. 즉 네, 네. 엄지발가락과 그러니까 새끼발 팔자걸음으로 그렇죠. 아. 그 순수하게 팔자가 아니라 발목이 틀어져서 아. 팔자를 걷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내 만성 발목 염좌를 조장하는 지극히 키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예. 걸음걸이시군요. 그래서 발이 나란하게 거시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 꼭 11자는 아니더라도 약간 7도 정도 뭐 이렇게 너무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냥 느낌상 네. 내가 엉덩이와 어깨와 머리가 발목 위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 그렇게 네. 되면 힙 조인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에 미세한 그런 하나하나의 변화를 주신다면 네. 조금이나마 발목 염좌에 대해서 네.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나 무조건 발목 다쳤다고 오랫동안 아이스 찜질만 되는 거 이게 절대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움직임이 없이 그냥 방치한다는 거 아주 지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 들어서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요. 또 발목 염좌로 이렇게 유익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 하여튼 최대한 전하려고 했고요. 네. 아무튼 2016년 밝은 새해 원하시는 거 다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원장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가시는데요. B1A4의 그대와 함께 띄워드리고 전 다시 돌아오죠.